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제철학원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양오행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이 음양오행과 함께 신사를 조금 더 가미해서 사주를 보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보면 수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명입니다. 병진년, 가보월, 병진일, 병신신데 사주를 일단 가장 먼저 볼 것은 바로 이 연간과 연지입니다. 연주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로 신살의 근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사를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연주에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조부모가 되는 거죠. 조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간인 나라는 존재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묘화실로 보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그 첫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게 연주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딱 보는 겁니다. 일단 연주를 보니까 진띠입니다. 진띠니까 용띠죠. 용띠는 신자진 삼합 수원동을 하는 게 용띠입니다. 거기가 이제 화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는 지장화, 지살, 장성, 화계 중에 무조건 하나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연주는 무조건 인사시내에 태어났으면은 지살이 무조건 다 이건 타고난 겁니다. 자오묘유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장성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술년, 축년, 미년, 이렇게 만약에 진년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화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 캐치를 못합니다. 연주에서 진띠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신자진 삼합 수운동을 마감시켜 놓은 자리가 조모님의 자리가 되는 거죠. 조상님이 이렇게 하나의 근본 테두리 기운을 진띠에다가 이렇게 내포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지를 기준으로 나머지 글자들의 형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진이면 이제 이 정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신은 이 정도에 와 있겠죠. 자, 신자진 요게 조상의 기운이 서려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글자를 보면은 여기에 화계가 또 있습니다. 화계가 두 개. 오면은 뭡니까? 바로 잿살이죠. 이 사주는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또 뭐냐면은 신이 지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녀 오면은 이게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신년, 신, 진, 오가 잿살이고 천간에 있는 글자도 같이 봐주는 게 더 좋습니다. 사와보니까 이거 망신 들어가 있거든요. 망신, 갑은 뭡니까? 역마죠. 역마, 병화, 망신. 이런 식으로 사주가 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 음양 오행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바로 이제 수화가 상전하는 겁니다. 상전. 수화상전.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형세가
물과 불이 뭔가 형세가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으니까 뭡니까? 화세가 거의 이제 점령을 하고 있죠, 보면. 이게 보면 물이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이 그냥 거의, 뭐, 적소곤이라는 말도 쓰는데, 거의 삐쩍 말라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타고난 게 이 여명이 수기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수기가 부족을 하게 되면 여명은 자식 생산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애 낳다가 조금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그렇고요. 이 사주를 볼 때는 음양오행, 수화를 볼 때 이렇게 약한 수가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나 계절이 5월이기 때문에 5월에는 수기를 아주 중요하게 쓰는데 진중에 개수가 있고 신중에 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는 이 임수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수가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수분 공급하는 그게 임수입니다. 한마디로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물기운이. 이게 당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임수니까 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수가 신중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조금 모양이 상당히 여자로 태어난 음임에 불구하더라도 양기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수기가 사정없이 지금 말라있는 형국인데 이럴 때 운에서 딱 보고 원국에 없는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의 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꼴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 얘기는 이 꼴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꼴대로 살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꼴을 뭔가 건드리는 운, 형태의 변화를 주는 운에서는 사정없이 아주 흉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신묘대운 같은 게 오게 되면 벌써 이제 신묘 자체가 이게 아픔이 있는 대운이죠. 왜냐하면 묘목이 잘리니까요. 목기가 금기에 의해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그런 대운에서 일단 암시를 하고요. 암시를 하는데 신이 오게 되면 천간에 있는 병화가 다 합을 합니다. 합.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태양빛이 몰한다. 물론 이제 묘월이니까 크게 몰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묘월도 어차피 이렇게 병화가 빛이 가려지는 겁니다. 빛이 가려지게 되면 앞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주든지 이렇게 신이 있는 천간의 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들이 이렇게 신이 오게 되면 대부분 흉한 일로 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또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주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요. 무인일주였죠. 신월이었는데 병화가 3개가 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나요? 병진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주인데 우리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주는 보면 신금이 많이 있죠. 이렇게 막 신이 이렇게 추월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주고 이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사주인데 많이 틀리죠, 기질이. 그 얘기는 차치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도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강한 병화를 다 잡아먹어요, 신금이. 쏙쏙. 그러니까 이 병화가 그냥 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차치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수기의 유무, 특히 여명에서 수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남자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제가 아는 여명도 이런 사주인데요. 미혼입니다. 미혼. 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기토가 삐쩍 말라버리는 겁니다. 삐쩍 말르니까 값이 클 수가 없어요. 묘 중에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음양오행 가장 기초다. 음양오행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에 플러스 신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신살이 없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상담한 사주가 지금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요 사주네요. 남자였고 을미연 저기구나. 어제 상담한 사주가 상담하신 분의 부친인데 수월이었던 것 같은데 수월이었네요. 여기가 축이 있었고 여기가 신이다. 여기 보면 수가 하나도 없죠. 이런 걸 보면은 다 토가 당권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토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색격이다 그래서 가색격, 종격이다, 뭐 사주가 무지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주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친인데 그분의 하여튼 뭐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제 축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토. 미토는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청강 구조가 너무 안 좋죠. 이렇게 신이 떠 있다라는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하 신이 떠 있다. 아하 병화가 없다. 병화 밝음, 분산, 확산, 확장, 인생의 영광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근본 그 의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축년을 보게 되면 이건 사유축 삼합을 하죠. 이 사람은 장성 떠 있는 거고 화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환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기 월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겁살, 제살 이렇게 이제 인과 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탕이 나오는 거예요. 한탕. 무슨 얘기냐? 삼합을 연지에 있는 이 연지에 있는 삼합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공간을 뭐 인호술이면 인호술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궤도란 얘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위치가 이제 어떤 일정한 궤도를 돌죠. 인간은 이렇게 궤도를 돌게끔 하늘에서 벌써 타고난 겁니다.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근데 이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이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를 봐야 되지만 그 대표적인 게 제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살 있는 사주들은 하여튼 뭔가 말 안 들어요. 뭔가 틀리다는 겁니다. 종자가 할아버지 종자하고 틀린 거예요. 부친의 종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닮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이 강한지 화가 강한지 금이 강한지 또는 수가 강한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월인데 이 많은 화기가 있는데 금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게. 마르는 겁니다. 마르는 거. 무슨 신중에 임수가 용신이네 이런 게 아니고 열매가 어떤 상태인지 벌써 눈에 그려지시죠, 여러분? 또 그리고 그 열매가 자식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를 가질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팔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